방금 전 굉장히 중요한 단독 보도가 떴습니다. 오늘 바로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심사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결국 불허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기 만료 3개월이 남았다는 단독 보도가 방금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정말 많은 시민들이 눈여겨봤습니다.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는 사실 자체로도 엄청난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형기를 70% 이상 채워서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특히 이게 349억의 잔고증명서 위조건이기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걸로도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에 출소를 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박주민 의원도 제대로 열받아서 이러면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었고요. 최민희 당선인도 가석방 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겠다. 오늘 오전 이런 입장을 전한 겁니다. 이러니 공정, 상식, 정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앞세웠던 가치들이 그냥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거고요. 실제로 네이버 댓글에서도 결국 이 정권은 재벌과 윤석열 가족만 행복한 거 아니냐. 저런 사기를 쳐도 어떻게 징역 1년으로 끝나냐. 게다가 1년도 안 채운 상황에 이렇게 심사까지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공정과 상식과 정의와는 거리가 한참 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니까 그나마 이런 결과라도 나온 거라 보고요. 지금 문제는 윤석열 장모뿐만이 아닙니다. 3개월 뒤에 나오는 것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건데요. 심지어 김건희 씨도 피해자가 아니라 명품백 수수의 피의자다.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품백을 준 최재형 목사가 스토킹의 피의자가 되고 그걸 받은 김건희 씨가 오히려 피해자가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넘어가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저들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데 엄플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국 저렇게 김건희 씨를 성역화하는 게 납득할 수가 없다고 이번 총선에서 많은 시민들이 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땅 논란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동안 허위 경력, 허위 스펙 논란도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냥 시간을 질질 끌면서 무슨 비판만 하면은 대선 불복이다, 무슨 여성 혐오다 이런 소리라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달라 그런 마음으로 4.10 총선에 많은 시민들이 표로 마음을 전한 거고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다.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런 와중에 천공 근황도 웃긴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최순실 이후에 본인을 사이비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대 정원 2,000명을 고집하는 거 관련해서 2,000공이 본명이라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다. 나는 억울하다. 누가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겠냐. 그러면서 최순실 씨 얘기를 한 건데요. 최순실을 통해서 나라를 뺏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본인을 사이비로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BTS 군입대가 정치적 공작이란 얘기를 하면서 무슨 BTS를 정치적으로 언급하고 노동자를 없애면 데모가 없어진다면서 인류가 노동자 퇴치 운동을 벌여야 된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놀랍게도 윤석열 정부도 노동자들을 악마화하고 노동시간을 더 늘린다 그러고 뭐 이런 짓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저렇게 양 문제도 심각하다 그러면서 천공이 또 저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천공 관련 녹음 파일이 공개됐을 때도 얼마나 정치에 깊게 개입을 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장면이었죠. 심지어 관공서 화장실에도 천공의 가르친 글귀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스승입니까? 누구의 스승입니까? 누가 바랬습니까? 어떻게 관공서 화장실에 천공의 얘기가 있습니까? 그것도 가르침이라고요. 이러니까 당연히 많은 시민들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이건 사이비가 아니라 사기꾼 아니냐, 이런 인간의 기사를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현실에 어처구니가 없다, 본인만 모르는 것 같은데 사이비 맞지 않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사방이 리스크라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정신 못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것도 1년 5개월 만에 등장해서 하나만 한 소리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기자들한테 인사를 건네고 미소를 지었다는 게 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그리고 이게 소통을 재개한 겁니까? 오죽 답답하면은 저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소통을 안 했는데 이걸 두고 또 안철수 씨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 기자회견할 때 답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요? 아 본인 눈에나 보기 좋았겠죠. 뭐가 보기 좋습니까 도대체? 저게 제대로 된 소통입니까? 게다가 정진석 같은 사람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데려가는 것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까야 된다면서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아예 그냥 처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맞다고 생각해서 간 거라면 판단 제대로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이건 뭐 대화를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그리고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도 총선을 참패한 사람들 맞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한동훈 씨와의 계속되는 갈등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좁혀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 국민의힘의 분열이 더욱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점, 당선한 사람들과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영남과 수도권, 그리고 친윤과 비윤 이런 갈등의 폭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측의 김경률 씨도 아무리 백수라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공개적으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홍준표 시장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렇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각자 자기들의 욕망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국힘 내부에서도 혁신 비대위로 전환해라. 원외 조직위원장 160명의 임시대표단이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요구한 건데요. 당을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 50, 당원 50 이렇게 반영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하지만 당선된 사람들하고 영남 지역 일각에서는 그냥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관리형 비대위 그리고 당원 100%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과연 국민 50, 당원 50이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사람들은 국민 50을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윤재혁 원내대표도 나는 싫다. 나 관리형 비대위원장 못한다. 이러고 어떻게든 탈주각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3일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하는데요. 누가 온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내부 갈등 문제와 봉합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잼버리 결과 보고서도 전격 공개가 됐죠. 결국 본질은 윤석열 정부의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대회를 좌지우지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온 거고요. 이러니 전우용 역사학자도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국힘이 기록적인 선거 참패를 기록했기 때문인지 정부가 갑자기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하는데 지금 저럴 때가 아니란 거죠. 업무 성과는 엉망해 시도 때도 없이 지각하는 데다가 부인은 뒤에서 뇌물을 받아 챙기는 공직자부터 중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뼈를 때린 거고요. 이걸 과연 국힘에 누가 수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서신 폭로 이 문제도 당분간 계속해서 이슈가 커질 상황이고요. 이러한 앞선 문제들뿐만 아니라 지금 물가 문제도 제대로 못 잡는다는 얘긴 진작부터 나왔습니다. 애초에 무능하다는 거고요. OECD 3위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민생 이러면 이게 뭔 문제가 개선이 됩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거철에 천조를 뿌리겠다고 얘기했던 거 어떻게 주워 담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실질적인 민생을 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죠. 그럼 제대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말 피하고 그냥 포퓰리즘 타령이나 하고 이러면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민영배 의원은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차기 원내대표는 협치 타령하는 게 아니라 정부 여당과 제대로 싸울 인물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만큼 차기 원내대표 도전은 사실상 포기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박찬대 의원 쪽으로 많은 에너지가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영배 의원은 3가지를 강조했는데요. 강력한 투쟁력, 전투력, 그리고 협치라는 말을 지우는 것, 그리고 주도성.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국회의장에 대해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많은 시민들의 압도적인 요구가 바로 추미애 당선인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22대 국회에 많은 시민들의 힘이 모인 것도 일맥상통하는 거라 보고요. 한마디로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오랫동안 쌓여온 건지 아는 분들이 이번 22대 국회에 당선이 됐다고 보기에 합리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윤석열 장모가 결국에는 가석방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애초에 1년밖에 안 받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듯이 돌아다니려는 것 자체를 계속해서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